안녕하세요. 야, 오늘 광고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숄더 스피어. 숄더 어깨. 숄더 스피어. 공. 그렇대요. 이게 어깨 회전근개 훈련을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야, 근데 기가 막혀. 멋있죠? 이렇게 딱딱거리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지금 딱딱거리면 안 돼요. 지금 앉아 있어서 그래. 이게 딱 이렇게 하면서 팔스윙 할 때도 이렇게 딱딱거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걸 불을 켜면 좋은 동작이 나왔을 때는 빨간 불이 나와요. 지금 나오나? 좋은 동작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게 빠르게 이걸 좀 더 RPM 320 정도의 속도로 이걸 움직이게 되면 빨간불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강한 파워를 가지고 공을 던지고 싶은 투수든 뭐 야수든 만약에 있다면 요거를 한 투구 동작처럼 이렇게 빨간불을 유지한 채로 한 5번 정도를 계속 할 수 있으면 90마일 한 144, 5 정도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어떤 회전근개 어깨 근육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저는 한 개도 안 되는데. 아까 보니까 하나는 되더라. 딱 하나 돼. 그래도 선수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중간중간에 불이 바뀌더라고. 확실히 이게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요거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들이나 마이너리그 육성 캠프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장비인데요. 주로 이제 기존의 어떤 투수들이든 야수들이든 회복 운동이라든지 보강 운동, 뭐 근육 운동을 할 때 많이 쓰는 뭐 도구들이 기존에도 있는데 뭐 제이밴드도 있고 뭐 숄더 튜브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회전근개 회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춘 운동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안에 조그만 공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어깨 주변에 회전근개 주변에 한 4개의 근육들이 아주 미세하게 협응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동작 같지만 엄청 힘들어요. 원래 큰 동작보다 작은 동작이 힘들어. 이거 해보면 여기 옆에 엄청나게 땡기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투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팔스윙까지 이어져야 돼. 저는 끊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네. 지금 앉아있어서 안 되는 거야. 이번에 조합에서 뭐 직접 수입한 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수입한 제품을 병행 판매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성인용 좀 가격은 좀 비싸요. 성인용은 35만 원. 약간 네, 조금 유소년용은 한 30만 원 정도. 크기가 달라요 혹시? 이거 잡는 게 좀 어린 친구들이 잡아야 되니까 공 크기가 좀 작지. 네, 하는데 뭐 모든 도구가 그렇지만 사실은 재료값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비쌀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이디어 값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국식 문화의 산물이죠. 예,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서 제공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선수들이 훈련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이 제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몇 가지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냥 팀에서 그냥 한두 개 정도 갖고 있으면서 저는 솔직히 투수들이라면 이런 거 들고 다녀야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10,000원씩만 거두셔가지고 팀에 이런 거는 뭐 지도자들이 사실 세팅해 줘야 되는 건데. 예, 과정 그렇죠. 감독 코치님들이 좀 먼저 이렇게 권해보고 뭐 훈련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보고 하면 좋죠. 예. 그리고 뭐 사실상 이게 뭐 전자제품도 아니고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개인도 뭐 부모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정도 구입해서 가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그리고 여기 가이드를 보면 많이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1분 하루에. 아까 그 동작 이를테면 이렇게 하는데 3초란 말이야. 그렇잖아. 3초. 요거 한 5세트. 그러면은 뭐 한 15초. 그리고 한 15초 쉬고 또 15초. 이런 식으로. 그냥 노는 거죠, 사실.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 노는 거죠. 과하게 하라고 권하지도 않아요. 네, 이거 뭐 사회인, 이거 혹시나 이거 볼 수 있는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참고로 진짜 뭐 사회냐고 하시는 뭐 아버님들이나 뭐 다른 뭐 이렇게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그냥 보통 가가지고 사회냐고 하면 몸 풀고 담배 한 대 피고
야, 경기 시작했잖아! 우르르 가가지고, 몇 번이야? 야, 해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가가지고 또 햄스트링 나가고, 손목 부러지고, 발목 부러지고 그러시거든. 근데 제 지인 중에, 우리 조합 로고도 만들어주고, 요 실수해도 괜찮아. 이 로고도 만들어준 친구가 이번에 대회 리그 상을 받았어요. 탈삼진왕. 다승왕 받았는데, 이 친구 루틴이 일단 가가지고 제이밴드 당기기. 다들 막, 와. 멋있어. 사회냐고 그런 사람 없거든. 제이밴드 당기기. 그치. 그리고 이제 그 조그만 패드 같은 거 그물에다 딱 걸어놓고, 웨이티드 볼. 이야. 딱 던지기. 제가 그동안 올렸던 유튜브에 올렸던 이런 것들, 그리고 몇 가지 루틴들이 있잖아. 소개했던 그런 것들 따라하니까, 근데 실제로 퍼포먼스가 몸에서 달라지는 걸 느끼었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대박이다. 네, 의외로. 그분이 이거 사시겠네. 네? 그러게. 사주. 이것까지 사라고는 이전에도 하는 게 많아서. 자, 아무튼 이거 많이 팔려면 이거 하나 주고 싶네. 야, 이거 도움 됩니다, 진짜. 숄더 스피어. 예, 숄더 스피어. 이름도 멋있다. 조합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네. 다음 얘기는 이제 우리 옹고지신 시리즈 또 세 번째 시간인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옹고지신이란 말처럼 온고 옛것을 좀 이렇게 잘 보듬고 지켜나가고 하는 취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비판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말을 하는 저도 좀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다른 좀 학생야구나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우리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명제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어. 사람이 믿던데 그럼 어떡해요? 믿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사실. 그쵸. 그 사람이 또 집에 가면 굉장히 자상한 남편일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또 몰래 다른 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몰래 어떤 선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도 이제 뒤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알면 사람들이 기절할 거야. 나 진짜 지저분하거든, 나도. 범죄는 아니죠? 사실은 조직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 제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도 좀 한때 좀 습관적으로 썼던 말 중에, 이런 말을 이제 정말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야구는, 지도자는, 이런 거.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들. 학부모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어떤 집단 전체를 그냥 도면급으로 그냥 퉁쳐서 그냥 딱 재단하고 판단해버리는 이런 말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니라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 행동, 문제가 되는 말에 집중해서 어떤 비판을 하는 태도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지도자의 폭력이라든가 어떤 훈련의 어떤 올드스쿨함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하게 되면, 이게 그 해당 지도자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다른 지도자분들에게 힘을 굉장히 빼버리는 일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될 게 없어, 이게.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학부모들이 문제야. 이런 얘기 해버리면, 그걸 또 그 팀 안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저는 어쨌든 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이렇게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힘겹게 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굉장히 좀, 힘도 빠지고, 뭔가 이렇게 좀, 동기가 좀 자극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표현들은 우리가 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어떤 문제 행동이나 말 자체를 그냥
비판 하고 우리는 그러면은 그 주제 딱 그 주제만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무겁게 시작했다. 괜찮아요. 우리는 파란색. 저도 옷을 실수해도 괜찮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실수들도 좀 반성하면서 네. 네,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새 이제 뭐 다시 코로나가 좀 2단계로 정부 지침이 강화되면서 좀 불안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대회가 열리고 있고 하는데 대회들이 다 우리나라 대회는 다 토너먼트 대회잖아. 네. 지금 리틀 야구도 속초에서 하고 있는데 다 토너먼트 대회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지금 대통령배와 협회장기 나눠서 횡성과 목동에서 역시 토너먼트 대회를 하고 있고 중학교 대회는 지금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금 리그전을 하고 있는데 리그를 1년에 2번 정도 하는 것 같아. 봄에 3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리그를 한번 하고 이제 3학년들 빠져나가면 이제 가을에 2학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리그를 이렇게 하는데 김동욱 코치 생각은 어때요? 토너먼트와 리그. 저는 개인적으로 토너먼트 제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완전히 없어지면 안 되는 게 이제 결국엔 이제 최후의 한 팀은 골라야 되니까 토너먼트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정말 연례 행사 마지막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마치 리그로 오시엔처럼? 약간 리그로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진짜로 붙을 팀들 딱 모아놓고 그렇게 딱 붙었으면 이 토너먼트도 뭔가 더 재밌잖아요. 프로야구만큼 재밌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너먼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그랬었고 그 1위 1비를 너무해요 아마추어에서. 토너먼트가 재밌기는 해. 그렇죠. 1위 1비 그 정신력으로 가능해요 토너먼트는. 그러니까 한번 미치거나 한번 딱 집중하거나 이런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거지. 근데 결국 야구라는 스포츠가 잘못 이해한 게 야구라는 스포츠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스포츠거든요. 정신력으로 하면 안 돼요. 늘 생활처럼 해야 되는 매일 하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토너먼트 제도가 빨리 없어져야 어린애들이 빨리빨리 그런 거에 적응을 한다는 거지. 일주일에 한 3게임씩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야 이 애들이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구나 이거를 빨리빨리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을 기약하고 자꾸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선수들의 그릇이 더 커지고 나중에 하물며 프로를 가도 흔들릴 일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때는 한 대회 준비. 지방 애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대회에만 막 바짝 집중해서 막 벼락치기 해놓고 딱 준비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딱 4말 만들어 놓으면 만족. 약간 이런 게 저도 근데 그렇게 야구했어요. 근데 되돌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쫓기면서 프로에서 하지 않았나. 나중에 대해서 저는 알았지. 이런 거에 별로 의미 두면 안 되는구나. 네. 시즌 초 생각하니까 보통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회를 제일 첫 대회를 소년체전 예선을 한단 말이야. 그쵸. 3월에 4월에 한단 말이야. 근데 소년체전이 초등학교 중학교 야구부에서는 제일 또 목숨 거는 대회라고. 거의 겨울부터 12월부터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대회고 하니까 이 소년체전 성적, 소년체전 우승한 팀은 1년 내내 놀기도 해. 맞아. 올해 할 일 다 했어 해가지고 그거 보면 겨우 내내 이렇게 훈련. 사실 또 3, 4월이 아직도 춥거든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대회 볼 때마다 되게 의문이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꼭 봄에 해야 되나. 이건 좀 토너먼트냐 리그냐 얘기하는 거랑 조금 약간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 가장 중요한 대회를 첫 대회로 하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소년체전에서 한번 1차전 떨어지고 1차전에서 진다 그러면 그냥 한 해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맞아요. 시즌 다 우리 망치고. 올해 끝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몇 번 겪어봤거든. 겨우 내내. 올해는 뭐 또 이 희망 고문에 들뜰 때잖아. 누구나 다 이렇게 겨울 되면 올해 겨울 동계훈련 하면 애들이 정말 많이 발전했겠지. 다 그런 얘기 나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다고. 나도 겨울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럼 나는 이제 약간 좀 그런 건 잘 안 믿는 편이라 다른 팀은 놀아? 왜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 기대가 소년체전 1차전에 뭐 나가 떨어지면 이제 확 하는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토너먼트라는 거죠. 토너먼트 대회 끝나면 또 다른 토너먼트 대회. 토너먼트 대회가 한 5-6개 될 거예요. 서울만 해도 뭐
각 프로야구 팀들이 이제 스폰해주는 대회들이 뭐 LG기는 뭐 리그구나. 뭐 이런 대회들이 있고 뭐 협회 장기 뭐 등등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력이 낮은 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경기 못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연습량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잖아요. 그 한 대회를 어떻게 아마 지도자들도 이런 부분을 알 거예요. 한 번만 미치면 된다. 한 대회 갑자기 미치면 된다 하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지도자분들이 그 토너먼트를 일정 부분은 찬성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이유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를테면 프로야구도 리그에서 정말 잘 나가는 팀도 이를테면 144경기 하면 그쵸. 가끔 4연패, 5연패 할 때가 있잖아. 그쵸. 근데 토너먼트를 하게 되면 딱 팀의 사이클이 그 전력이 좋은 팀도 그 4연패, 5연패 하는 시기에 딱 걸릴 수가 있거든. 그럼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협회장기나 대통령배, 뭐 황금사자기 이렇게 청룡기 보면 그래서 이제 토너먼트가 이변이 많이 일어나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약팀이 언더독에 반란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기는 해요. 근데 나는 일단 문제 삼고 싶은 게 토너먼트가 선수들의 어떤 공정한 경기 참여 기회를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뭐 다른 어떤 이유보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선수 육성의 능력, 아마추어 야구 선수 육성의 능력이 왜곡되기가 쉽다는 거야 평가가. 이게 아주 좋죠. 왜곡되기. 그러니까 분명히 토너먼트 경기에 맞는 경기 방식이 있잖아. 그쵸. 전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전도 그렇고 뭐 스윙도 그렇고. 저번에 얘기한 거 있죠. 인터페어 작전. 대두골 맞기 작전.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토너먼트 제도를 이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제가 또 의아한 거는 많은 감독님들도 리그를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아는 한에서는 특히 초등, 중등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뭐 리그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안 바뀌고 있어. 협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지나 그러면? 그렇겠죠? 리그로 하게 되면. 나는 이건 좀 미스테리예요. 특별히 물론 뭐 경기 수가 좀 많아질 가능성은 높지. 아무래도 리그를 하게 되면 탈락팀들의 경기까지도 기존에 토너먼트를 했을 때 탈락팀의 경기까지도 계속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경기 수는 분명히 맞아질 텐데 근데 그거를 저는 한 초중등 같은 경우는 한 30경기 한 고등학교 팀 같은 경우는 40경기 정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팀당 40경기 정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경기 같은 경우도 김동호 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고시엔처럼 한 경기 정도 예전에 봉황대기 지금 뭐 봉황대기처럼 모든 팀들이 참가하는 정말 진검승부를 펼치는 대회를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팀당 한 40경기 정도는 경기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보거든. 그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런 거죠. 지금 고등학교 팀이 81팀이란 말이야. 81팀이면 사실은 한 팀이 다 못해. 그러면은 80경기를 해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너무 힘들지. 수업도 하고 경기도 다니려면 너무 힘드니까 반 딱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붙고 내년엔 또 이렇게 붙는 거야. 그거 뭐 이렇게 붙고 저렇게 붙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대신 이제 그 팀 배분이나 이런 거는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것처럼 시드 배정을 좀 하면 되겠죠. 시드 배정을 해서 직전 한 10년 동안에 황금사자기, 청룡기, 뭐 봉황대기, 협회장기 등등 4대 전국대회에서 뭐 8강 이상에 들었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뭐 A그룹, 뭐 B그룹, 뭐 C그룹, D그룹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팀들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40팀씩 사실 하려고 그러면 방법이야 뭐 떨렸죠 사실.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따따따따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을 안 해서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잖아요. 뭐 좀 더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서울 인근이나 수도권 뭐 심지어는 뭐 약간 서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충청권에 있는 학교도 제가 볼 때는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경기고등학교야. 그러면은 뭐 주말에 뭐 충남에 있는 뭐 광천고등학교라든지 대전고등학교 딱딱 2경기 찍고 올라오는 거지. 올라오고 좀 그런 식으로 리그를 소화하는 거예요. 이제 좀 너무 먼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쉽진 않으니까 지금도 전국대회 한다 그러면은
다들 숙박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뭐 한 군데 타운 같은 걸 뭐 화성도 좋고 아니면 뭐 목동도 좋고 어디도 좋고 이렇게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원거리 팀들 이를테면 뭐 서울고랑 경남고 뭐 저기 뭐 상호고랑 저기 뭐 화순고 이런 팀들은 좀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몰아가지고 리그 경기를 또 거기서 한 3-4경기 소화하고 이런 시간을 또 2-3차례 가지면 나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 같거든. 리그식으로. 그렇게 돼야 또 이제 그 팜이 적다고 하는 우리나라에 그 스카우트 하시는 분들도 편할 거예요. 경기 수가 많아야 그 선수를 지금 정말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 연습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허구에 불과해서 이게 실전에 쓸 수 있는지 사실 이게 다 의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맞아. 그 프로 입장에서 어떤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나 포텐을 평가하기에도 나는 리그 경기를 많이 하는 게 그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라든지 툴을 확인할 수 있는 더 좋은 그쵸.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실제로 뭐 김동호 코치랑 뭐 우리끼리는 얘기 많이 하지만 정말 어릴 때 정말 스윙 저렇게 안 했는데 공 저렇게 안 던졌는데 이 친구가 왜 고등학교 가가지고 왜 스윙을 저렇게 하지? 이런 거 보면은 그 팀의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 못 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한 경기 한 경기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렇죠. 지도자로 하여금.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도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있고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우리 감독 코치님들도.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들이 이를테면 어떤 뭐 훈련 방법이라든가 뭐 이전과는 달라진 어떤 뭐 투수들의 뭐 어떤 회복이라든가 뭐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조금씩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이런 감독 코치님들이 이제 승부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그러잖아.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육성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걸 누구나 다 알지. 환경이 근데 있는데 만들어져야 돼서. 나는 그래서 이거는 후자의 문제라고 보거든. 이거는 알아도 잘 안 되는 것들. 이걸 내가 언제 경험했냐면 우리 아들도 투수니까 중학교 대회 어디 나갔는데 경기가 굉장히 긴박하게 흐르는 거지.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는 그래도 좀 잘 던지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전날인가 굉장히 많이 던져서 오늘은 누가 봐도 이건 나오면 안 돼. 근데 일단 아빠인 내 마음도 경기가 팽팽하게 흘러가고 이 경기 지면은 또 다음 경기 왜 경기를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감독 코치들도 선수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나아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가가지고 한두 이닝 던져줬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 그거 아빠인 본인도. 한두 이닝 더 던진다가 뭐 별일 생기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그 선수 보호나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의지나 어떤 선택의 문제만로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실 투구수 제한 얼마나 이것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분명히 좋아졌잖아, 투수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것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토너먼트 제도가 토너먼트 경기가 정말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쵸. 특히 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투수도 마찬가지지만 타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수가 한 대에 미쳐도 사실 타수가 적어서 아마추어는 막 4할, 5할 사실 잘 치는 애들 뭐 4할 뭐 그냥 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100타수 이상 넘어갔을 때 100타석, 200타석 넘어갔을 때 과연 그 타율을 지킬 수 있는지. 저는 항상 타율은 무조건 떨어지는 수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장타율이나 출루율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말은 하지만 결국엔 타율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게 토너먼트 때문이에요. 네, 리그가 생기면 자기의 장타율이나 출루율이 진짜 자기 스탯이란 말이에요. 냉정한 판단. 누가 남이 봤을 때도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똑딱이 혹은 얘는 좋다 그릇이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것들이 리그가 생기면 훨씬 좋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체구가 작다고 해서 항상 작은 플레이를 요구받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 고등학교 레벨에서도 키 좀 작고 뭐 보통 그런 선수들 뭐 7, 8, 9번 뭐 2번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런 선수를 앞에 주자 나가면 무조건 번트 돼. 그리고 1사도 번트 돼.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리그였고 뭐 리그 정말 40경기 중에 한 경기야. 번트 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치면 되는 거야. 근데 될 것 같아. 생각해보면. 감독들 될 것 같아. 그 한 게임 이기려고. 리그 우승을 또 생각하는 감독이면 또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튼 뭐 그래도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빈도는 난 현저하게 낮아질 거라고 보고 기존에 그냥 주자만 나가면 번트 되던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더 방망이로 휘두를 수 있는 기회를 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레벨에서 뭐 이런 거고 특히나 유소년 레벨에서 정말 저는 리틀 야구 대회나 초등 야구 대회는 나는 그냥 토너먼트 대회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하나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보면 지금 리틀 야구 대회 하고 있지만 리틀 야구도 이제 8강, 4강 결승 가면 거의 매일 경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숙박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 친구도 2이닝으로 제한을 해놨지만 2이닝으로도 매일 던지는 게 이게 부담이거든 사실. 그렇죠. 이제 또 리틀 야구 선수들이 또 얼마나 또 제구력이 좋다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그렇게 막아내질 못해요. 공이 많이 날려. 투수리 많이 가고. 그러면은 뭐 한 이닝이 보통 20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럼 2이닝 던지면 40개면 꽤 11살, 12살, 13살짜리 친구들이 부담이란 말이야. 그걸 내일 또 던지고 모레 또 던진다는 거지. 그거 괜찮다. 그래, 오케이. 리틀은 아예 토너먼트가 사라지고 전체 리그로 돌렸다가 마지막에 한 진짜 가을에 날씨 제일 좋을 때 왕중왕전처럼 그 리그에서 승 많은 팀들 한 몇 팀 뽑아갖고 딱 16강으로 붙으면 와 이거는 중계에도 재밌겠다. 리그 수준이 높을 거 아니야 걔네들은. 그러니까 뭐 그치 지금도 뭐 리틀 야구든 뭐 보면은 항상 이 화성 드림파크 와가지고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저 부산에서 뭐 광주에서 올라와가지고 맨날 며칠 이렇게 지내고 내려가고 하는데 나는 그냥 지역에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뭐 팀수가 좀 적어서 연습 경기 하는 게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좀 부산대고 1시간이면 가는데 부산대고 경상권 묻고 전라권 뭐 충청권도 묻고 뭐 충북 같은 경우도 뭐 경상권이랑 같이 묻고 뭐 서울 경기는 뭐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난 충분히 그 안에서 한 20경기, 30경기 할 수 있는 리그를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하면 저도 약팀들, 상대적 약팀들이 저도 그냥 사실 자, 우리 다음 게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정말 그렇게 야구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네. 저도 그냥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지면 울고 막 마치 그래야 되는 것 같았어. 이 패배에 대해서 너무 막 울고 막 한 게임 지면 아직도 기억나요. 소년체전 때 비 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 뽑기? 게임을 안 하고 뽑기를 했어요. 뽑기. 저는 제주도잖아요. 뽑기 제주도에서 어디였지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올라왔어요. 비행기 타고 딱 게임하러 소년체전 하러 왔는데 뽑기로 졌어요. 뽑기로 졌는데 아직도 기억나. 막 울고 불고 게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근데 상대팀이 우승했어요. 어차피 해도 졌어.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 그래. 네, 뽑기 하니까 나도 그 아들내미 리틀 4학년 때인가 지금 하는 속초대회 갔는데 우리가 전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 근데 상대팀이 경기가 너무 안 풀리더라고. 말로해서 막 그냥 치는 거 막 직선타 나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빨리 져야 되는데 안 지는 거야 해가지고 우리가 안타 하나도 못 치고 0대0으로 끝났어. 그리고 그 뽑기에서 우리가 이겼네? 저기 완전 애들 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기쁜 것도 하지만 걔는 너무 불쌍하더라고. 우리는 그땐 취미반이어서 사실상 우린 져도 돼. 질 거라고 하고 그냥 속초에 다들 관광 왔어. 했는데 근데 참 애들은 애들인 게 그쵸. 마침 공교롭게 그 경주에 설악동 가는 입구에 있는 모텔촌 거기서 있는데 숙소가 또 같았네. 근데 또 그렇게 울고불고 했는데 또 그 숙소에서 저녁 때 애들끼리 서로 막 캐치볼 하고 걔네들은 한 3, 4일 있을 줄 알고 그 숙소도 한 3일 동안 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놀다 갔어 우리 응원하러 오고. 아 진짜요? 우리를 이겼으니까 니들이라도. 애들은 그런 말이 있어야지. 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여담이었고. 네. 저는 유소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 예전에 그 조영빈 변호사님이 미국 야구 견문록이라고 하는 강연을 한번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미국 야구 유소년 야구 시스템 뭐 그쪽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환경이 다르고 저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거긴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린 이렇게 못하냐라고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쪽 유소년 야구 룰 중에 그거 참 좋더라고요.
모든 경기 모든 선수 출장. 모든 경기 모든 선수 출장. 실제로 지금도 리틀야구 월드 시리즈 가면 모든 선수 다 출장해야 돼. 한 타석 무조건. 한 게임에. 한 게임. 그 경기에는 모든 등록된 선수가 다 출전을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토너먼트 경기 하면 유소년 야구인데도 불구하고 벤치에만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지. 안타깝다. 그러니까 유소년 야구인데. 유소년 야구인데. 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유소년 야구가 조금 더 좀 뭐 다른 어떤 교육적 관점까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할 시기가 이제 좀 됐다고 봐. 예. 어떤 프로야구 선수를 만드는 어떤 엘리트 운동 선수를 만드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좀 섞여가면서 그게 사실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좋은 리더십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거든. 정말 못하는 애들. 쟤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또 선수반, 취미반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그냥 바람직한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말 못하는 친구들 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잘하는 친구들이 잘 끌고 가면서 뭐 알려줄 거 있으면 알려주고 그 팀 안에서도 그런 어떤 교육의 기회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쵸. 골프 치지만 골프 칠 때도 보면은 딱 라운딩 돌 때 보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딱 4명이 돼서 돌 때 이렇게 보면은 한 명이 뭔가 계속 헤매고 있거나 하면은 그걸 또 뭐 진짜 친한 사이면 그걸 또 약 올리기도 하는데 좀 약간 어색하거나 비즈니스 관계에 있으면 사실은 그걸 또 잘 조율해 가면서 내기의 방식도 바꾸고 이게 진짜 맞아요. 저 매너 있는 골프의 모습이거든. 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5개월도 안 된 햇병아리잖아, 골프로 치면. 근데 이제 골프 1년 넘게 친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를 치는데 이제 제가 막 뭐 잘 안 된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갑에 계속 돈이 나가네. 이제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이게. 근데 옆에서 아무런 이런 케어가 없었어요. 아주 저를 강하게 키웠지. 네, 저를 이거를 막 계속 끌어올리는 거야. 다행히 저는 그런 성격이라서 또 이제 혼자 또 이제 뒤에서 개인 연습하고 막 이러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런 걸로 상처받고 예를 들어서 골프 안 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못하는 선수들 못한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다. 사실 뭐 전문적으로 안 갈 선수들도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배워놓으면 서서 인품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반, 엘리트 야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로 인해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리그가 생기고 리그로 돌아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가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 뭐 리그냐 토너먼트 이거 관련해서는 뭐 리그의 장점, 토너먼트의 장점, 뭐 거기에 따르는 그림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나는 지도자분들이 나서줘야 된다라고 봐요. 결국은 지도자분들이 정말 리그 방식으로 가서 그게 사실은 지도자분들도 이 일을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물론 맞아요. 우승의 기쁨, 어떤 뭔가를 가르쳐서 내가 어떤 대회라도 하나 우승하면 거기에 만든 만족감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 당연히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거로 인한 해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대회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협회나 연맹 쪽에 많이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리그 얘기하면서 투구수 얘기가 나와서 얼마 전에 기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저기 KT 소영준 투수 120이닝 던지겠다 이렇게 이강철 감독이 얘기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우리 PD님께서. 네. 120이닝. 120이닝. 저는 근데 사실 투수가 아니라서 120이닝이 얼마나 무거운 이닝인지 잘 이게 가늠이 안 돼요. 사실. 근데 이제 현일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들이 이제 투수잖아요. 120이닝. 이거 사실 1년에 120이닝 이게 사실 엄청 많은 이닝인가요? 뭐 요새 뭐
200이닝 정도 던져야 이제 선발 투수로서 제 몫을 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쵸. 근데 사실 200이닝은 좀 많이 던지는 투수고 보통은 뭐 한 150이닝만 던져도 선발 투수로서 어느 정도 제 몫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20이닝이 그냥 통상 한 25살, 6살, 뭐 30살 정도의 투수라 그러면 많다고 볼 수는 없지. 이제 다만 이제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고졸 1년 차. 아직까지 우리나라 야구가 이제 그런 어떤 데이터의 축적이라든가 어떤 나이대별 어떤 연령별 투구수나 이닝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많다 적다라고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20이닝은 좀 많은 이닝이라고 봐요. 저는 뭐 제가 이제 주서들은 저 미국 루키리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즌 마칠 때쯤 돼서 한 75이닝 정도로 제한을 하죠. 고졸 1년차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예. 엄청 조금 던지. 75이닝 정도로 제한을 하고 그것도 시즌 초반 이제 그러니까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연습 경기들 거기도 많이 하고 루키리그 경기는 한 6월 말쯤 들어가는데 그때 내 기억에는 한 50개 정도 이렇게 던지게 하는 것 같아. 50개 정도 던져서 걔네들은 이제 좀 철저하죠. 이닝이랑 상관없이 투구수로 무조건 끊는 것 같아. 50개 던지면 뭐 바꾸고. 3회 원아웃이라도 바꾸고 뭐 1회에 한 30개 던지고 2회에 또 뭐 주자 많이 내보내고 투구수 많아져서 막 50개 됐다. 그러면 또 바꾸고. 걔네들이 이제 젊은 투수들 이제 투구수에 대한 룰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편이죠. 그래서 스프링 캠프 때도 선발 투수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5개 던지게 하고 15개를 한 3번 정도 던지면 그 다음에 이제 25개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차츰차츰 올려나가고 이제 그 시즌을 선발로 뛰게 할 친구들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죠. 걔네들은 대신 이제 4일 휴식 로테이션이니까 좀 그건 좀 뻑뻑하긴 한데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 재밌는 게 또 시범 경기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 할 때 보면 걔네들 운동장이 4개가 있잖아. 그쵸. 주한미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라운드로 돼가지고 피자 자르듯이 딱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돼 있잖아. 메이저리그 경기장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를 하고 나머지 요 4개 경기장에서는 트리플 A에 해당하는 선수들, 더블 A에 해당하는 선수들, 싱글 A에 해당하는 선수들, 루키급 선수들이 4경기가 또 동시에 해요. 그것도 장관이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원아웃인데 그냥 우르르 이닝 교체를 해. 아, 그래요? 그런 경기들은 뭐 왜 그런가 했더만 그 투수의 정해진 이닝이 끝났다고? 투구수가 뭐 한 이닝에 25개인데 뭐 난타를 당하면서 25개를 했어.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닝 끝내버려. 그리고 그냥 다음 이닝, 다음 공격으로 바뀌어요.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 그쵸. 선수 보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야, 그거 보면은 거기는 선수를 위해서 뭐 코칭 스태프도 관리하겠지만 이 제도 자체가 아예 그렇게 돼 있네요. 선수 보호가 되게. 거기 이제 라인업 자체를 감독 코치가 짜질 않죠. 이제 그쪽 마이너리그는 그 선수 육성 디렉터,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선수 딱딱딱딱. 그래서 그거 보면은 라인업 카드에 우리 팀과 상대 팀의 이름 오늘 투수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내가 봤던 경기도 다저스 루키 팀이랑 미러키 루키 팀 경기였는데 딱 해가지고 투구수, 딱 해가지고 투구수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수는 이거 이상 던지면 안 돼. 근데 이제 갑자기 난타를 당하면 다음 투수를 바꾸려면 그 선수가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 풀 시간이 없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이닝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그냥. 이야, 멋있다. 이야, 우리나라는 시범 경기에 목숨 걸잖아, 사실. 이렇듯 투구수에 대해서 나름 좀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소영준 선수의 75개나 아니면은 뭐 요새 뭐 이민호 선수 100개, 110개 뭐 이렇게 하는 투구수는 뭐 적은 투구수라는 볼 수는 없죠. 물론 이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10일 휴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선수 몸에 걸리는 부하라고 하는 거는 투구수나 이닝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경기에 걸리는 부하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신인급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경기에서 어떤 투구수도 일정 부분들은 좀 뭐 최소화하고 불펜으로 등장한다고 해도 웬만하면 멀티 이닝 경기는 뛰게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수가 뭐 100% 보호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다음 연도에 퍼질 수도 있는 거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근데 왜 그 미국 야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생성이 되면 웬만한 구단들이 그거를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예. 소영준 선수가 이제 120이닝까지 던지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120이닝을 올 시즌에 제어를 해놨는데 순위 싸움이 이제 격렬해지다 보니까 그 이상을 던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에 하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150인이 갈 수도 있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참 이런 거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소영준 선수가 참 대단한 거죠. 그죠? 대단하니까 저렇게까지 던지게 하는 건데. 잘 던지긴 하지. 그쵸.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멋있는 투수가 우리나라에 나와서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어린 투수들은 이제 프로의 맛을 봤잖아요. 사실 이거 사리분간 안 돼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할 거야, 지금. 사실 야구장에 팬이 안 들어와서 뭐 그렇게 실감 안 날 수도 있어, 지금. 근데 이 프로 선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호텔에서 밥 먹고, 이렇게 뭐 구단 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거 자체가 다 환상인데, 사람은 참 근시안적이라서 여기에 지금 젖어서 이 소영준이라는 투수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이제 어른들의 말, 이런 걸 모른단 말이지. 관리 한번 해줄 거야, 아마. 트레이너도 신경 쓰고 할 텐데, 분명히 2년 이런 게 쌓이면, 3년 쌓이면 무조건 퍼지거든요. 투수는 무조건 소모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조건. 어느 순간에 와서는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안 한 투수는 저는 못 봤거든요, 이제까지.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관리를 잘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자기의 전성기를 맞는 게 중요한데, 사실 소영준 투수는 지금 전성기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 5, 6년 후에 전성. 한 5대. 그때 20승, 우리나라 20승 투수가 될 수 있는 제목인데, 조금 아쉬워요, 사실. 지금 아까 그 데이터를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책 더암이라는 책이에요. 아까 그거. 네, 그 책에 보면 스카프라스라는 에이전트가 구단에 제출한 자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3년까지 대략 한 23년에서 4년 정도의 축적된 데이터인데 25세, 그러니까 24세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24세 이전에 400이닝을 넘긴 투수들 가운데 과연 30세 넘어서도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가 있냐. 한 명 있어요. 그레 메더스. 그리고 24세 이전에 600이닝 넘게 던진 투수는 한 10명 정도 있대요. 그 투수들 가운데도 30세 넘어서 1000이닝을 돌파한 선수는 딱 한 명. 그 역시도 그레 메더스. 그러니까 있긴 있네, 한 명. 20대 초반에 많은 이닝을 던진 투수가 수명이 짧다. 그냥 이거는 데이터상으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 근데 이걸 무슨. 거기다가 여기서 제한을 두는 거는 그거죠. 24세 이전에 가급적 400이닝을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데이터로 검증이 나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도 있긴 있잖아요. 천재 투수 유현진 어렸을 때 엄청 던졌을 텐데, 그죠? 네, 뭐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런 사례를 보면 뭐 이거는 제 경험이라서 뭐 현진이는 그렇게 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 막. 그렇죠. 우리가 아웃라이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렉 메더스는 그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 그죠? 근데 한 명이잖아요. 나머지 몇천 명의 선수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로 따졌을 때 올해 양현종 선수 별로 좋지 않지 않나? 평소에 비해서 다시 좀 살아나고 있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양현종이라는 대투수, 우리나라의 대투수도 200이닝 던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 2년, 3년 쌓이면 아무리 대투수도 퍼진다는 거지. 어떻게 영원히 200이닝 던지겠어. 그런 투수는 저는 못 봤으니까. 네. 그런 걸 따졌을 때 어린 투수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난다. 예전에 그 누구지? 스트라스버그가 엄청 잘 던진 시즌이 있었는데 그 팀이 플레이오프를 갔어요. 네. 근데 그 단장이 플레이오프에 스트라스버그를 내질 않았어. 왜냐하면
스트라스버그가 수술을 했었거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해에 던지기로 한 세팅한 시즌, 그 해에 던져야 될 이닝이 끝난 거야.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갔는데 수술을 안 낸 거야. 해가지고 막 그때 막 워싱턴 팬들도 막 뭔가 비난을 퍼붓고 지금 몇 경기 더 던지는 거 갖고 무슨 탈이 난다고 뭐 플레이오프. 근데 그 구단에서 그거를 고집을 꺾질 않았지. 근데 결국은 사실 그래서 작년에 보상을 받았지. 작년에 스트라스버그가 정말 플레이오프 월드 시리즈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면서 결국 보상을 받았는데 다 입 다물게 만들었네요. 그렇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 그렇죠. 이거 너무 어려운 결정인데 멋있다. 선수도 사실 던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구단에서 아니야. 그 반대 사례가 이제 메타비고, 반대 사례가 이제 메타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매치. 그 플레이오프 나가가지고, 네. 작살나고. 근데 그 해 이닝 어마어마하게 먹었었는데 또 플레이오프랑 월드 시리즈까지, 그때 월드 시리즈 나갔었나? 하여튼 소화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커리어가 이제 바닥을 치기 시작했죠. 참 저는 타자라서 사실 투수의 마음을 그렇게 공감이 안 되는데 타자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구장창 달리면 이거는 최고죠. 엄청 좋은 거지. 계속 20살 때부터 그냥 경기 많이 나가고 이게 장땡인데 투수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도 사실 나와 있고 이게 자기가 재능이 있고 이러면 또 그런 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자기가 딱 집중해야 되는 딱 그거. 딱 그 이닝 혹은 그 투구 수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키워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네, 얘기 유현진 들어보면. 선수 기록을 잠깐 찾아봤어요. 네. 데뷔 연도가 2006년인데 네. 연도를 제외하고 그냥 이닝수만 한 4년간 읽어드릴게요. 201과 3분의 2이닝, 와. 211이닝, 165와 3분의 2이닝, 189와 3분의 1이닝. 이게 데뷔 후 4년간 던진 기록이에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는 800이닝. 위에 그랜드 메덕스. 와. 1%. 리스펙트다. 1%도 안 되겠다. 0.1%.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 네, 맞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어떻게 감히 얘기를 하겠어. 미국에서도 지금 저렇게 야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현진을 만약에 본보기로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렇죠. 유현진 선수는 정말 아웃라이어 중에 아웃라이어. 그 어깨 관절 아순 수술 후에도 회복된 케이스가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 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도 어깨 슬랩 수술인데 네, 한 거 보면 네. 대단한 거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은 그런 걸 기준 삼아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치.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금 약간 과잉보호한다는 느낌을 저는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투수는 약간 좀 귀족 같은 느낌이 있어. 예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 나는 근데 서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그 리틀 야구 우리 아들내미랑 월드 시리즈 나가는 마지막 그 결승전 국내 결승전 경기 그때 서영준 선수가 그 당시에 6학년으로서 2명 뽑힌 선수 중에 하나였거든. 그때 잘했으니까. 너무 귀여웠어 그때. 지금도 귀엽잖아. 지금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약간 토실토실해서 볼 잡아당기고 싶은 나한테 그런 애기 같은 그런 선수였는데. 이미 지금도 얼굴 보면 애떼고 귀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또 잘 알아서 관리하겠지만 정말 잘 케어. 그 공 던지는 거 보면 너무 좋잖아. 정말 19살짜리 투수가 어떻게 그렇게 공을 예쁘게 제구 잘 되는 공을 던져요. 귀하게 정말 진짜. 팀을 넘어서 지금 리그 전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귀하게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보고 싶어. 20승 투수 보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 선수면 좀 보석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배용수 선수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대투수였는데 이제 커리어가 빵 가다가 빵 이렇게 됐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어린 대투수들 지금 많잖아요. 싹이 보이는 정우영, 이민호 등등등등 지금 그런 보석 같은 선수들을 잘 관리해갖고 나중에 세계에 내놔도 진짜 비빌 수 있는 이런 대투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그 프로에서도 좀 이렇게 보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TV 화면에서 안 보이는 선수들 보면은 나는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있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배영수 선배 그렇게 막 대투수였는데 마지막에 안 좋게, 사실 뭐 커리어는 대단한데 감히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 빵 상승곡성 밟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영수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20대 초중반에 그쵸, 다 너무 했죠, 많은 공을 던졌죠. 대단한 투수였죠. 우리나라에서 퍼펙트를 할 수 있는 투수. 본의 아니게 기교파 투수 같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 선수들 파이어볼러들이 다 기교파가 돼요. 그렇죠. 우리 그 뭐지 팔방 그거 팔색조 그 전병호 코치님이 팔 안 펴져가지고 아이도 기억나. 팔이 안 펴지죠 맨날. 근데 그러니까. 아직도 막 이게 기교로 막 던지시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대 중반 넘어 심지어는 30대 중반을 넘어서 막 구속이 맞아요. 상승하는 뭐 슈어저나 뭐 벌랜더나 이런 선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거로 보면은 뭔가 탐구해볼 만한 게 좀 있긴 한 거지.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딱 이 얘기 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투수가 딱 한 명 있어. 예전에 KT의 대투수가 될 수 있었던 우리 조무근 선수. 뭐 아직 선수 생활이 끝나지 않아서 뭐 다시 반등할 수 있으니까 뭐 하겠지만 그냥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옆에서 보는 이제 저는 형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동생이에요. 그 신인 때 저 KT의 그 진짜 암흑기에 보석처럼 튀어나왔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투수가 나왔지. 후반기에 나와서 중간 투수인데 10승 그때 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10승 못 했나? 중간 투수인데. 네, 중간에 나와서 막 매일 나와서 던졌어요. 막 맞아. 팀 어려우면 다 나왔어요. 방어율이 1점대 막 이렇고. 네, 그때 당시 조고영 감독님이 뭐만 하면 무근이 맨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어마어마한 투수였어. 한 시즌 딱 잘 던지고 신인 때 그때 프리미어 10위까지 뽑혀가고 국가대표로서 자기 야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한테 얘기했던 형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야구. 네, 야구가 너무 잘 되고 막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형 내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맨날 막 이러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저도 희망을 품고 2군 선수였으니까. 그랬던 투수가 막 프리미어 가가지고 그 대단한 선수들과 함께 같은 팀으로서 우리나라 태극마크 갈고 야구하고 딱 스프링 캠프를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신분이 바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스프링 캠프를 못 갔었나 그래요. 아마 무근이가. 근데 스프링 캠프 왔는데 이제 대접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사실 팔도 안 좋았을 거야. 1년 내도록 그렇게 많은 던진 게 처음이니까. 그러면서 팀에 요청을 했지. 안 던지겠다. 조금 쉬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투수 코치님과 옆에 있는, 사실 옆에 있는 트레이너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트레이너가 힘이 없어요. 냉정하게. 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니지. 그 팀의 우리가 감독님. 트레이너가 감히 무슨 이렇게 감히 말을 못했어요. 코치들도 감히 어떻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눈치를 보는 와중에 무근이가 자기 좀 쉬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자꾸 부추긴 거지. 아니야, 해야 돼. 던져야 돼. 너 전년도에 안 됐던 거 보완해야 돼. 난 솔직히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 뭘 보완해? 방울 지금 1점대 투수, 지금 국가대표 갔다 온 투수한테 뭘 보완해? 니들보다 야구 잘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근이한테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어. 야, 너 쉬어. 던지지 마.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그때 포수 전향을 다시 했었어요. 그때 KT의 주전 포수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대안이 저였지. 저도 한때는 대포수가 될 그런 거였기 때문에 팀에서 저를 갑자기 포수로 육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피칭도 이제 제가 볼펜 들어가서 볼 받고, 그러면서 무근이랑 얘기할 기회가 많이 생겼었죠. 투수들과. 그때 지금 뭐 고영표 선수 이런 선수들과 얘기할 기회가 생겼었죠. 그러면서 투수들과 얘기를 하면서 무근이랑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환경에 끌려서 공을 던졌어요. 그때 무근이가 어쩔 수 없이. 구속이 10kg가 줄었지. 시즌 때 150 던지던 투수가 13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즌 캠프 내내 10원 경기까지 구속이 안 올라왔어요. 당연한 얘기지. 지쳐 있는데.
쉬었어야 되는데. 네, 쉬었어야 되는데. 그 내가 냉정하게 나는 솔직히 시범 경기까지 안 던지고 시즌 초까지 안 던지고 시즌 중반에 들어오길 바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쉬었어도 맞아요. 네. 진짜 한두 달만 공 놓고 그 우리나라에 캐치볼도 안 하고 대단한 중간 투수가 미들맨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잃어버린 그 구속 10km가 그 조무근의 주무기였던 슬라이더를 죽게 만들었지. 사람들이 슬라이더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직구가 죽었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안 먹히는 거야. 그 높은 타점에서 네, 그냥 직구 똑같이 오다가 슬라이더가 휘어야 되는데 직구가 느리니 이 변화구가 안 먹히는 거죠. 네, 뭐 쓸데없는 분석을 하더라고. 변화구가 뭐 밋밋해졌다. 저는 무조건 직구가 약해졌기 때문에 변화구가 안 먹혔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육성, 아까 PD님이 얘기했던 그 어렸을 때 던졌어. 어렸을 때 많이 던진 투수들이 이렇게 되는 사례들. 저는 지금 던지고 있는 근데 지금 선수들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소영준도 관리를 많이 받고 있을 거고, 뭐, 이민호 많이 던지고 있지만, 뭐, 11텀으로 나오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좋아졌죠. 네, 옛날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어. 분명히 좋아졌어.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맞아요. 그 얘기하니까 이제 뭐 어떤 투구수라든가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발 불펜, 전환을 이제는 프로에서는 많이 좋아져서 뭐 이를테면 어떤 투수가 불펜에서 하다가 선발로 전환할 것 같으면 좀 퓨처스 잠깐 보내서 이닝을 조금씩 이렇게 늘려가면서 휴식기를 3, 4일 줘가면서 이렇게 한 두세 차례 돌리고 이렇게 다시 1군 콜업해서 선발 등판시키고 하는 팀도 있고 요즘 뭐 하긴 해요. 아닌 팀도 있고 여전히 아닌 팀도 있고 한데 근데 하긴 하는데 구색은 그렇게 하죠. 기사에는 그러잖아. 뭐 적응 기간 거쳐서 오겠다 하면서. 근데 그 적응이 뭐냐면 11일 동안 2번 선발 나가는 거지. 선발 적응이라는 거는. 나도 처음에 그걸 잘 몰랐고, 뭐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전까지는 몰랐고, 선수들, 코치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를테면은 뭐, 부모님들이나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아니, 그냥 20개 던지다가 선발돼서 뭐 100개 던지는 게 뭐, 그냥 던지면 되지, 라고 하는데,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거. 네, 이를테면 20개, 30개 던지던 몸은 그 이상의 공을 던지게 되면 그 똑같은 구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엄청 애를 써야 되는 거지. 네, 엄청 애를. 그래서 이제 몸이라든가 리듬도 있잖아요, 리듬. 피칭 같은 경우에는 신체 자체의 피로보다는 이 중추 피로. 피칭이라는 게 소위 말해 공 하나 던지고 나서 잔머리를 타자도 그렇지만 잔머리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뭐 한 3시간 정도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막 뭐 한참 고민을 한다든지 미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피곤하거든. 그쵸. 근데 이제 투수는 사실 2시간 동안 한 시간 반 선발 투수 계속 혼자 그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쌓이는 중추 피로가 상당한 거거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단순하게 이제 투구수만 늘어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계속 적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게 아까 이제 우리가 온고지신 얘기할 때 리그냐 토너먼트랑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리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투수의 관리 측면에서도 왜 전국대회 가면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 에이스 투수들 보면 이 친구들이 평소에 연습 경기 때는 선발 경기를 안 던져요, 잘. 그쵸. 에이스 투수들은 대체로 컨디션 점검한다고 8회나 9회에 던집니다. 스카우트들 보여주려고 네. 이제. 좀 쉬고 있다가 8회 9회 한 이닝 정도 던져. 그러다가 갑자기 전국대 1차전에서 질 것 같으면 나와. 3회나 4회 넣어서 9회까지 다 던져요. 그러니까 그 한 경기는 그게 티가 안 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마 이런 거네. 일단 초반 흐름을 보는 거지. 타자들이 터져서 점수를 많이 뽑으면 그냥 원래 냈던 투수로 가는 거고 타자들이 점수를 못 빼고 이런 거 바로 에이스 내서 이제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토너먼트의 폐해인 거네. 그죠? 그래서 뭐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수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투구수 어느 일정 수의 어떤 투구수를 던지는 연습들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몸을 준비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토너먼트 제도가 유지되는 한은 참 어렵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토너먼트는. 조무근 선수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미안하다, 무구나. 근데 1.88 평균 자석 1.88이니까 다음 해부터 2년간도 KT 있었는데 8.61, 7.36
그리고 이닝 수는 잘 던졌을 때가 71.2이닝, 그리고 그 다음부터 38.2이닝, 14.2이닝 대폭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로 팀을 옮겨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18년에 13.50 평균 자체, 그리고 단 2경기만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 8경기 나와서 1.86을 보인 건데 이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좀 다시 잘 몸 만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무근 선수 이름을 댔지만 이 조무근 선수 외에 정말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그 한 시즌, 뭐 길면 한 2시즌 정도 불펜으로. 그래서 불펜 선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멀티 이닝 던지는 것도 도움이 사실은 별로 안 된다는 게 사실은 데이터 상으로도 많이 입증된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프로야구 팀도 상위권 팀들 중에도 그냥 불펜 투수 멀티 이닝 던지는 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누가 옆에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네. 이거는 환경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도자들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성적을 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거는 전체적인 그 미국에서 그냥 이닝 끊어버리는 것처럼. 나는 네, 우리나라 2군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냥 이닝 끊어버리고. 나는 뭐 내 추측이지만 프로에서 지금 멀티 이닝 불펜 기용하는 뭐 대표적인 팀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다고요? 하나 있는데. 아니죠? 한화 말고. 한화는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지금. 네.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민망한 지금 수준이라. 나는 그 감독님이 이런 그 투구수라든가 어떤 부상 뭐 이런 최신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나름 자료들을 나는 접하지 못하셨을 거라고 봐. 알았으면, 그러니까 누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봐요. 그걸 알았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대통령이라서 함부로 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만약에 알고, 이게 불펜 투수가 멀티 이닝을 자주 던지는 게 좋지가 않구나 라는 걸 알면은 저는 그분은 내가 설령 이번 시즌에 우승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쓸래 라고 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히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예. 감히 어떻게 얘기해요. 감독님한테. 그래서 이제 뭐 학생 선수들도 특히나 이제 전국대회 앞두고 있는 에이스급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이닝씩 2이닝씩 던지다가 전국대회 가면은 갑자기 7이닝 8이닝 투구수 100개 20개 던지다가 갑자기 100개 던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스스로 저는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불펜에서 평소에 60개 70개 그냥 던지는 연습을 하고 대신 또 한 3, 4일 푹 쉬고 공 놓고 쉬고 다시 이렇게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봐. 네,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50이닝 정도 저는 공식 경기 50이닝 정도로 제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투수가 네. 많이 나오길 네.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얘기에서 이제 타자 얘기. 우리나라 지금 현 고등학생 중에 최고 타자라 불리는 나승엽 선수가 미국 진출을 한다고. 네, 기사가 났어요. 네. 근데 좀 기사가 뭔가 애매하긴 하죠. 지출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 계약을 한 건 아니고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이쯤 되면은 이제 거의 선수나 해당 부모님의 의사는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축하합니다. 저는 뭐 저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늘 항상 좀 이렇게 많이 좀 가서 애리조나 사막에서 같이 좀 짜장면도 같이 먹고 할 친구들이 좀 있으면, 후배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에도 가는 데가 또 스프링 캠프 가는 데가 애리조나는 아닌 것 같더라고. 뭐 플로리다 같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김동훈 씨 어떨 것 같아? 고등학교 그 시절로 19살 나이로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똑같은 제안 저는 무조건 가요. 한다 그러면 지금 마인드다. 지금 마인드라 저는 그때 당시에도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그때 없었어 혹시? 저는 아예 없었죠. 네, 저는 일단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니요, 메이저는 없었어요. 미국은 없었어요. 그릇이 그 정도 판단이 안 되나 봐. 역시 걔네들이 보는 눈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릇을 판단을 잘한 거지. 삼성 라이온즈가 잘못 본 거야. 나를 1번으로 뽑았으면 안 됐어. 내가 저기 다른 데 2차 한 4번 정도로, 3번 정도로 갈 정도였던 것 같아. 아무튼 저는 무조건 갔을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어떻든 저는 어렸을 때도 저는 사실 제주도에 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유학이지, 야구 유학. 대구로. 그때 당시에도 부모님 다 반대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가겠다고. 아빠가 이제 안 된다 하는데 그때 막 3일인가 굶었어요. 제가 막 밥 안 먹었어요. 간다고 무조건. 근데 우리 아버지 무조건. 왜냐면 저는 막둥이니까 또 소중하잖아. 제주도에 있는 제주 일중에 가라. 네, 막 그랬는데 무조건 안 된다. 나는 간다. 네, 나 혼자서라도 간다. 무슨 똥꼬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제의가 들어왔다면 저는 뭐 주위 의사 안 살피고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든지 어릴 때는 도전해보는 게 뭐 그게 결과가 어찌됐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승엽 선수 저는 치는 것도 봤지만 훌륭하더라고요. 치는 스윙이 거. 시원시원하더라. 네, 그래서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미국 구단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툴을 갖고 있죠. 장타력 있는. 그리고 나승엽 같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국 가가지고 자기 스윙도 하고 거기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더 오히려 득일 수도 있어. 사실 최근에 상위 지명받은 야수들이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뭐 강백호나 이정우나 이런 선수는 됐지만 최근 2년 동안 상위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이 사실 고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따졌을 때 똑같이 고전할 거면 미국에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가 또 좀 유난히 투수를 좋아하죠. 네. 같은 툴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가 만약에 스카우트라 그러면 저는 좋은 야수를 먼저 뽑을 것 같은데 우리가 워낙 투수가 귀한 리그다 보니까 보통 뭐 1차 지명은 웬만하면 투수고 2차도 뭐 1, 2라운드. 그래서 야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1, 2라운드 안에 뽑히면 굉장히 빨리 뽑히는 거고 굉장히 툴 좋은 야수들도 보통 3, 4라운드에 예, 뽑히는 경우가 많죠. 예. 거기에 비하면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수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실제로 뭐 국제유망주 계약하는 거 보나 아니면은 미국 내 드래프트도 1라운드 이렇게 보면 투수들 거의 없고 특히나 고졸 투수는 더 없어. 고졸 투수들은 뭐 키우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투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하니까 돈을 2,300만 불씩 이를테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한 40억 뭐 이렇게 주는데 부상 위험 적고 툴 좋은 야수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죠. 야수가 결국엔 멋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냥 저는 야수를 해서 그런지 저는 야구하면서 투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수만 해서 그런지 그냥 종자 자체가 야수예요. 저는 야구는 야수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승엽 선수가 메이저 가가지고 만약에 미국 가서 잘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메이저에서 띄워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저의 케이스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고졸 선수가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랑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여기 국내에서 잘 돼서 뭐 김현수나 박병호처럼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가도 되는데 너무 리스크가 크고 또 메이저리그 못 가게 되면 돌아와서 2년 유예 기간을 또 겪어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뭐 학교에 또 5년 동안 또 지원금도 못 받아서 피해를 끼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네? 제도를? 뭐 KBO에서 만든 거죠. 진짜 그지 같은 제도다. 예, 했는데 저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제약 조건들을 다 고려한 후에도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정말 좀 존중을 하고, 뭐 제가 존중을 하고 안 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응원하는 마음이에요. 설령 뭐 메이저리그를 못 가도 그런 경험 자체가 한국 야구의 자산이 될 거고, 그 선수가 어디 딴 데 가서 할 거 아니잖아. 메이저리그를 가든 뭐 중간에 돌아오든 다시 우리나라 리그에서 뛸 확률이 높고, 그러면은 우리 야구가 좀 이렇게 다채롭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섞이고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서 보고, 뭐 사실 김현수 선수가 돌아와서 LG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기 선수들, 뭐 최은성 선수도 김현수 선수 루틴 따라하면서 폭발했고,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새로운 실험이나 도전들이 우리보단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하나씩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전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예.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나승엽 선수는 지금 대단한 결정을 저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진짜 엄청난 나는 그런 결정이죠.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쉽지 않겠다,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이제 스카우팅 활동이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국은 국제유망주 계약을 예전처럼 막 아무 때나 하고 돈도 막 지를 수가 없어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구단마다 많게는 한 600만 불, 뭐 적게는 한 400만 불 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70억에서 한 40억 정도, 50억 정도 사이 안에서 이 국제유망주 계약을 1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의 국제유망주 계약이 도미니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죠. 남미 쪽,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이런 선수들 정말 탑 클래스 계약은 한 선수한테 40억씩 줘요.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골머리가 아픈 거죠. 한 선수한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나머지 선수들한테 옛날에 우리나라 동아시아 선수들한테 한참 많이 갈 때 뭐 10억, 20억씩 이렇게 펑펑 쓸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렸고 그런 면에서 지금 나승엽 선수가 받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한 포텐을 가진 유망주로 지금 다뤄주고 있는 거고 1라운드급은 아니어도 미국 국내 드래프트를 하더라도 2라운드급은 됩니다. 저 금액이. 네. 한 100만 불 조금 미만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80, 90만 불 정도 됐을 때 상당한 평가를 내려준 거고 이제 다만 계약 기간이 원래는 7월에 오픈해서 다음 연도 6월 말까지가 끝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월로 미뤄졌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 1월 전에 그러니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 금액을 다 쓴 거야. 이번 계약 연도에. 그러니까 한 2개 구단 정도가 한 100만 불 이상 남아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구단들은 이 선수를 사고 싶어도 계약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1월까지 미뤄진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은 사전에 어떻게 그게 계약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남미 선수들도 약간의 어떤, 사전 어떤 합의 같은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관행이죠. 예. 거기 선수들도 베이스볼 아메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계약 기간 전에 누구랑 계약할 거 다 떠요. 이 선수는 뭐 어느 밤에 있는 누구랑 계약할 거고 뭐 커넥팅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거나 국내 드래프트를 포기하고 내년 1월까지 기다리면서까지 미국에 가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는 정말 미국 가서 도전해 보겠다는 의사가 정말 크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말 그 도전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야, 진짜로 어려운 결정이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또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박병호나 김현수 선수처럼 이렇게 하다가 미국 가도 되는데라고. 사실 뭐 그 얘기도 정말 잘 풀리는 경우잖아. 그죠, 군대 문제도 엄청나게. 딱딱 해결되고 네. 뭐 어떤 뭐 병역 특례 같은 형태로 뭐 맞아요. 대표팀으로 가서 해결되고 고졸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뭐 한 8년 뭐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뭐 아무리 뭐 나승엽 선수라고 해도 뭐 1년 차에 뭐 이정우나 뭐 강백호 선수처럼 딱 주전으로 안착해서 FA를 일수를 채울 수 있는 뭐 경기수를 뭐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는 거. 그러면 그게 9년, 1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20대 후반, 30대에 도전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 만약에 그러니까요. 가정도 생기고, 그랬다 그러면, 그리고 어쨌든, 나이가 한두 살 넘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도전의식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뭐 희박해질 가능성이 더 높고, 나는 뭐 사람의 의지나 이런 건 잘 안 믿는 편이라. 그래서, 뭐 미국 야구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가는 게 저는 뭐 전 개인적으로 제 그 삶의 철학은 그러니까 한데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 얘기하는 뭐 여기서 잘 돼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결코
그렇게 되기가 그것도 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진짜 속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한국 야구 리그가 그렇게 만만한가? 저는 그렇지. 한국 야구 엄청 KBO가 어려워요. 만만하지 않은 거지.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여기서 쉽게 해. 씹어먹고 FA 딱딱 받아가지고 27, 8살에 미국에 이렇게 김현수처럼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요. 아까 그랜 메더스 얘기한 거 유현진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네. 우리나라 리그 나승엽이 간다고 될까요? 안 돼,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어릴 때 이렇게 도전해서 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눈이 경문이 막 이만큼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온다면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리스크가 큰 만큼 또 가서 포텐이 터졌을 때.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제 KBO 리그는 또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멋있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FA도 뭐 일본처럼 한 4년이나 5년 후에 네. 그러니까요, 좀 이게 좀 감싸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풀어줘서 막 그 선수들이 그래 나는 메이저리그 갈래 해가지고 갔는데 뭐 아이고 안 되네 하면은 돌아와서 또 하고 거기서 또 경험한 거 가지고 여기서 또 새로운 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도 좋은 있고 역량을 펼쳐주고. 뭐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미국을 KBO 리그를 택하지 않고 미국을 가서 다시 돌아오면 2년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군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그 2년이라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어차피 군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진짜 멋있게 그 2년 유예 기간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치사하다 진짜. 아유. 뭐 나는 뭐 그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미국 가면 학교 지원 안 해주는 거. 그건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아무래도 그 한참 이제 유망주들 유출이 많았을 때가 있었죠. 정말 한 해에 막 한두 명, 지금은 뭐 한두 명도 안 가지만 한때는 정말 많이 가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국내 구단이나 리그 차원에서는 약간의 좀 뭔가 허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었던 것 같아 당시에는. 네. 근데 왜 그게 학교 지원이냐고. 난 그게 너무 웃겨요. 우리나라 또 이렇게 강한 또 연대 책임 뭘 지워줘야. 지금도 근데 실제로도 많은 감독님들이 선수들의 어떤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뭐 암묵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원치 없잖아. 않는. 네. 아마 그 덕수고 감독이 승희가 미국 가면 힘들어. 너 가면 햄버거만 먹어야 돼. 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실제로도 뭐 그런 지도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뭐 고등학교 지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스카우트들이랑 여러 경로로 학연, 지연 뭐 등등으로 엮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막아달라라는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으면 나몰라라 하기는 좀 쉽지 않은 환경이긴 그쵸. 하죠, 우리나라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뭐 감독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일부 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해외 스카우트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스카우트 분들이 좀 있죠. 못 들어오게도 해요? 네, 많아요. 은근히 많아. 어지간히 한다 진짜. 열심히들 산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리그도 보호해야죠, 당연히. 보호해야 되고, 리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든. 이게 뭐 사실은 야구라는 게 또 공조직도 아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자기 리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는 그 시절에 그런 것들은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지긴 했거든. 이제는 뭐 나승엽 선수한테 좋은 조건에 이런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이제 돈을 소위 말해 그냥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으면 누구에게라도 막 10억씩 이렇게 얹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구단들도 이제 돈 경쟁을 두려워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일단 KBO 리그 자체의 어떤 그 소득 구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은 좀 환경이 바뀌고 뭐 그러면 좀 재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학교에 대한 지나친 연대 책임. 이렇게 부모님이나 선수가 가겠다고 하면은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가 보게 되는 거잖아. 그게 뭐 나는 어때요? 항상 연대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과도하다고 생각해. 통제할 수 없는 걸 자꾸 통제하라고 하니까. 우리 누가 부하 직원이, 공무원 조직도 부하 직원이 음주운전하면 과장 부장이 같이 징계 책임 이렇게 떠안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사소한 간섭을 하게 되고, 이번에 뭐 구단 사고나 이런 것도 난 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선수가 사고 치면 구단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신고를 하게 만들면 되거든. 근데 그걸 자꾸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드니까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 좀 뭐 경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예, 하여튼 좀 뭔가 도전을 응원해주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뭔가 도전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 이렇게 현실을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멋이 없잖아. 그니까요. 예. 비겁해 너무. 그리고 어렸을 메이저리그가 뭐 당연히 어렵지.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무리 잘 난다 긴다 하는 고졸 선수, 투수든 타자든 뭐 웬만하면 뭐 가면 성공은 메이저리거로 안착할 확률은 한 절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봐요. 저도 웬만한 선수는 나승희 선수도 그렇고 뭐 우리 집에 그 선수도 그렇고 아니 뭐 안 된다고 봐.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 경기 한 경기만 봐도 그건 답이 나오는 거거든. 네. 걔네들 뭐 그라테로 같은 애들 뭐 저기 뭐 나와가지고 그냥 몸 푸는데 98마일 던지는데. 요즘 잘하는 그 타티스 주니어라고 막 홈런 치고 뛰고 다 하는 애 있잖아요. 걔 뛰는 거 봐요. 말이자 말. 거의 그 우사인 볼트예요, 걔. 그런 애들을 어떻게 이겨? 유니폼 얼룩말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뛰는 게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참 뭐 어려운 도전인데. 이제 대신 이제 그런 거 이거 그런 어떤 숨이 턱 막히는 그런 환경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거기서 뭐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분명히 선수가 있을 거고, 예, 뭐 그게 또 자산이 돼서 우리나라 리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거고, 그럼요. 예,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메이저리그가 된다 안 된다, 를 뭐 꼭 기준 삼아서 쓸데없다, 무모하다, 뭐 이렇게 재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무모한 도전인 거 가는 사람들 다 알아. 네. 저는 근데 무모한 항상 일이니까.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인생 철학이 약간 그렇거든요.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10년 후에 후회로 남을지 약간 항상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지금 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조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들, 이제 우리 어린애들이 말하는 그 꼰대들이 저는 되물고 싶은 거지. 본인들 20년 전에 20살로 돌아가, 혹은 30년 전에 20살로 돌아갔을 때 그때 했던 선택들, 안전으로 선택했던, 과연 다시 돌아가도 그 안전을 택할 것인지, 저는 항상 이거를 어른들한테 되묻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도전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네. 그때 했을 거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직장을 택할 때 그쵸. 대부분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미래가 밝은 직장을 선택하라라고 누구나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나이에 혹은 누군가 또 나이 많으신 분,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어느 직장이 잘 될 것이다라는 걸 못 맞추잖아요. 그쵸. 그걸 맞출 수 있으면 다 주식하겠죠. 일 왜 해요? 다 주식하지. 저도 지금 막 돈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완전 폭락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야? 예?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응원해주고 환경에서 더 이렇게 해주면 그 선수가 또 언제든지 돌아와서 한국이라는 리그가 있다. 약간 이렇게 도전하는 거와 나는 이거 가는 순간 한국에서도 등져야 되고 약간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어려운 선택을 한 나승엽 선수 응원하고 빨리 우리나라 제도가 또 이런 도전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봅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 구단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런 초특급 유망주들도 있지만 이제 지명권 내지는 이제 대학 야구나 드래프트나 요 경계선에 있는 이런 선수들도 제가 볼 때는 미국 대학 야구에 도전하는 선수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 야구를 했던 웬만한 고등학교 선수 중에 이제 그 드래프트 언저리 대학 야구를 갈 수 있는 선수들은 야구 실력 면에서는 미국 대학 야구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실력으로 우리가 나요, 그 나이 때는. 거기 뭐 실제로도 2년 전에 피문구에서 나름 에이스 역할을 했다가 지금 텍사스 쪽에 있는 4년제 대학 NCAA 디비전 1 대학에 가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NCAA 1 아니더라도 2 아니면
주니어 컬리지나 커뮤니티 컬리지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방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영어 좀 그것도 운동하는 동안 준비 안 해도 돼요. 운동 끝나고 학기가 좀 틀리기 때문에 좀 드래프트가 안 됐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학 야구도 있지만 또 그런 길을 찾아서 가는 선수들도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실제로도 최근 몇 년에 걸쳐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뭐 쇼케이스도 미국 대학 야구 감독님들이 와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야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글로벌 스포츠라고 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뭐 미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포츠고 뭐 일본 좀 잘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미국 쪽이라도 이렇게 다양한 길들이 굳이 드래프트 아니더라도 그리고 마이너리그 계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뭐 이제 계약금을 많이 못 받을 뿐이죠. 마이너리그 계약도 포텐 좋고 그런 평가만 받으면 뭐 1,000불, 2,000불 뭐 이런 계약금 받고도 아니면 계약금 없이 마치 이제 신고 선수 같은 형태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문을 잘 열어놓고 감독 코치님들도 만약에 지명권이 아닌 것 같은 이 선수 어떤 체격 조건이나 어떤 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그냥 마이너리그 계약이라도 해서 미국에서 그런 경험을 쌓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거를 문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선수의 어떤 삶을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회의 문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외국인 스카우트 분들 이제 왜 메이저리그 팀들의 이제 국내 스카우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데려가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이제 접촉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감독님들이 가로막고 뭐 이러니까 선수의 의견도 좀 묻고 싶고 지명받기는 좀 애매한데 구단에서는 좀 관심 가질 만한 선수들 그런 친구들 가서 마이너리그에서 거기서 포텐 터져가지고 메이저리그 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뭐 디그롬 같은 선수도 20몇 라운드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계약은 거의 못 받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도 터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모르는 거거든. 그것도 마이너리그에서 몇 년 경험해서 코치가 돼가지고 좋은 트레이너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야구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거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애써 막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나승엽 선수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뭐 오늘 얘기 다 끝난가? 네. 응? 아유.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네, 말 너무 많이 했다. 와. 구독 좋아요도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우리 야구 유튜브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숄더 스피어. 숄더 스피어. 네. 아주 좋은 제품. 네. 안녕.